안녕하세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문학 투입 가이드 앤드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의 장막, 이념의 장벽, 그리고 냉전의 질서가 드디어 헝가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은 헝가리는 긴 냉전의 겨울을 지나 자유의 봄, 민주의 봄을 맞이한 날입니다. 헝가리계 미국인들은 1956년 자유혁명 기념비를 미국 플로리다주에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이 보이죠? 이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베를린 장벽의 균열은 부다페스트 깃발의 구멍에서 시작되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1956년 헝가리 구멍 뚫린 국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마다 국기에는 공산당을 상징하는 별이 있습니다. 헝가리인들은 그 별을 오려내고 자유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헝가리 자유혁명이 지난 1년 후 뉴욕에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자유투쟁 기념식에서 연설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이날은 용기와 양심의 승리의 날이었다고 연설하였습니다. 1989년 헝가리가 철의 장막을 거둔 사건은 동과 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가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불신과 미움의 역사가 무너지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로의 불신과 미움과 경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2000년에 EU연합, 즉 EU 대륙을 통일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한민족도 통일하기 어려운데 유럽은 27개 나라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통일에는 용서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적이요, 위대한 역사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 철의 장막이 거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988년에는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이 있었죠. 이때가 저는 우리 인류 역사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 이후에 1989년 공산주의 이념과 철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독의 전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1989년 11월에 대한민국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8 올림픽은 한국을 우리 안방까지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15일 후에 1989년 11월 5일에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88 올림픽은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역 기회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남한과 북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시대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987년 6월에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 자유선거를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12월 1일에 칼기가 폭파됩니다. 그 해에 12월 6일에 5일 후에 11월 6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노태우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헝가리는 개혁파 정치인들이 공산당 독재했던 카다르 정권을 몰아내고 복수 정당제와 자유선거를 핵심으로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혁파들이 한국과 수교를 하는데 핵심 그룹이 되었습니다. 1989년 2월에는 대사급 외교가 시작되고 헝가리에도 2월 중순에는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헝가리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아직은 공산국가였습니다. 5월 2일에는 중립국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사이에 있는 350km 되는 철의 장막을 거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약 7천여 명의 동독인들이 헝가리로 대탈출을 하고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서독으로 탈출합니다. 8월 19일에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사이의 쇼프론이라는 도시에서 판 유러피안 피크닉이라는 미팅이 생기고요. 판 유러피안 피크닉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럽의 평화를 이끄는데 초석이 되었죠. 이때 동독에서 약 13,000여 명의 동독인들이 헝가리로 탈출해서 그 미팅에 참가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다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헝가리는 동독과 서독 이상 가족들이 와서 만나는 상봉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25년 이상 헤어져 살았던 그 서름을 엉엉 울면서 상봉을 했죠. 그해 겨울에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약 4만여 명의 동독인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합니다. 이 사건은 동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헝가리 국회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다당제와 대통령제를 수용하고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달인 11월 9일에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헝가리를 통해서 대탈출을 한 동독인들이 동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대세를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동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련 연방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11월 22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헝가리에 방문합니다. 이때 한국 기업들도 발빠르게 헝가리에 들어옵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대우전자가 동유럽 개척을 위해서 헝가리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대우전자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7월 29일에는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 부다페스트에 방문을 했는데 11만 명이나 아레나 스타디움에 모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헝가리가 개방을 하면서 헝가리 의대에서는 한국 의대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학생으로 온 그 유학생 평신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부다페스트에 교민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개척적이고 도전적이었죠. 그들 중에 여럿이 지금도 헝가리와 동유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인 김홍식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다페스트를 통해서 동구권의 문이 열리자 많은 유학생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들어오고 부다페스트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러시아와 CIS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었죠. 그 당시 북한 대사관은 1998년까지 있었어요. 제가 1998년에 그 북한 식당 배식당에서 평양 냉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다뉴브 강 위에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서 숙박업도 하고 식당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북한 대사관이 완전 철수를 해버립니다. 우리 남한과의 외교 관계가 잘 되니까 북한이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유학생들을 다 철수시켜버렸죠. 대사관도 닫아버렸고요. 자, 헝가리가 이렇게 소련으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서기장이 되어서 서방을 방문합니다. 서방을 방문하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서방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서방이 비교가 된 것이죠. 그 당시 소련, 북한, 중국,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완전 가난뱅이 나라,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서방과 비교할 때 우리 소련은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서 돌아가자마자 개방정책과 개혁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로 개혁정책을 페스트로이카, 개방정책을 글라스노스트라고 말합니다. 개방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헝가리가 소련 속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독립을 선언했을 때
소련 고르바초프가 군 철수를 했습니다. 군 양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소련이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중국도 종이 호랑이였고요. 덩치만 크고 경제력은 완전 거지였습니다. 수많은 원자폭탄이 무의미했죠. 오히려 팔아먹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철의 장막을 벗고 소련 속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가장 먼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90년에 이 세계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는 데 크게 기여해서 노벨 평화상을 탔죠. 이 역사의 흐름을 잘 탄 독일은 통일을 이룩했고, 동유럽은 소련 속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소련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그때 우리도 남북한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회를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앞으로도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겠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온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죠.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1989년 3월에 헝가리 네메트라는 총리가 헝가리 민주화 개혁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소련에 방문합니다. 네메트 총리가 고르바초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만여 명의 러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956년에는 헝가리 자유혁명 때 러시아가 그때 개입해서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선거를 통해 공산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헝가리 복수정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서기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진압을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힌트를 준 것이죠. 고르바초프가 이 점에서 노벨상 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보다 인류 인권을 더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었던 것이죠. 헝가리에서는 이때부터 개혁파들이 자유화,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헝가리가 가장 먼저 개방을 성공하자 미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미국이 동유럽 투자에 있어서 50% 이상을 헝가리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념 대결 시대이기 때문에 헝가리가 굉장히 사랑받은 것이죠. 헝가리는 가장 먼저 개방하면서 가장 먼저 민주화를 이룩했고 가장 많은 외국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죠. 2019년에는 헝가리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면 유튜브를 틀 때 최신 저의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헝가리 음악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음악가들 중에는 피아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또 한국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의 선생이었던 코다이 졸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외국 음악가들로부터 헝가리에 와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베토벤이 있고요. 베토벤은 정말 헝가리 여성 3명을 사랑했고 헝가리에서 월광곡까지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그 작곡했던 호수까지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친구였던 쇼팽, 리스트의 사위였던 바그너, 뭐 이런 사람들의 일화들,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니까 꼭 구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